마이크.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 반상회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두 손으로. 네. 네. 그동안 저는 국민 반상회가 열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좀 챙겨봤었는데요. 주요 정책들에 대한 생생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국민 반상회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려 하는 주제가요. 바로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예,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자리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제 왼쪽에 계신 장인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실 때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이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성대학교 이현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엄마 오혜빈입니다. 네, 그리고 이곳 현장에 직접 오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줌회의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손 들어서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도 손을 흔들어 주고 계십니다. 저분들은 네. 소개 안 해주세요? 예, 그냥 이따가 질문하면서 그때 아. 일괄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후보님께서 그래도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저분도 소개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네, 누군지도 신원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얘기하기가 조금. 알겠습니다.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 관계로 네, 우리 줌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김은혜님부터 음소거하시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살고 있는 내 아이 엄마 김은혜라고 합니다. 와, 네, 김남혜님. 이번한 복장 비슷한데. 네, 산후조리원 지금 계세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15개월 아이와 뱃속에 10주 된 아이를 함께 가지고 있는 김남혜입니다. 와, 멋져요. 네, 권아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 남매 키우고 있는 강원도 원주 거주하는 권아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쌍둥이입니다. 네, 다음은 임진실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여주에 거주하고 있는 13일차 된 딸 아이 엄마 임진실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제 신원이 다 확인된 네. 관계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성남시장을 할 때, 뭐 저도 이제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제 아내가 이제 아이 낳아서 저는 처갓집에 가 있었는데, 네. 우리 장모님도 고생하시고, 또 제 아내도 고생하고, 또 병원은 아니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성남시장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산후조리원 만들려고 했더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싸우다 결국 실패했어요. 네, 네? 얘기 들었습니다. 나중에 법으로 막아버리더라고, 법으로. 아휴. 그것도 속여가지고. 그래서 참. 제가 결국은 그건 못하고 이제 산후조리비 지원만 하다가 도지사가 된다 하면은 드디어 여주에다가 제가 하나 짓고 또 저기 파주에 포천인가? 포천이죠. 포천에다 하나 짓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전국에 이런 거 좀 많이 지어가지고 좀 좋은 시설에서 좀 저렴하게 또 안전하게 좀 아이 낳고 산후조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거기에 이용 중이신 분도 계시고 이용해야 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요. 어쨌든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후보님 훌륭한 생각 갖고 계십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반상회, 우리 국민 반상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둥이맘 우리 장인희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장인희님이 새 아이를 출산하셨는데 그동안 그 중요한 산후조리 어떻게 몸조리를 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첫째 아이는 분당에서 아이를 낳았고 분당과 연계된 병원에서 산후조리를 2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분당 몇 년도에 나오셨어요? 09년도에 제가 시장 되기 전에 나오셨구나. 네네네. 네, 그래서 되게 가격적으로 사실
부담스러운 곳에서 아이를 낳다 보니 2주 정도만 하고 저희 집으로 산후조리를 마감을 했죠. 둘째 때는 그 비용이 좀 부담되니까 집에서 산후조리사님이 또 오신다는 게 있어서 가정에서 2주 정도 또 다시 산후조리를 했었고요. 셋째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저렴한 곳이 있다고 해서 맘카페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제가 공공 산후조리에서 3주 동안 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간, 공공, 가정 다 이용해 보셨어요. 그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분당에서는 병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가장 편리했고, 두 번째는 간호사님이 24시간 항상 대기하셨고, 또 그런 전문성을 좋았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사실 비쌌어요. 제가 2주 동안 있는데 450만 원에서 또 거기에 이제 마사지 추가되면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있다 보니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남편한테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2주만 해서 집으로 온 케이스였고요. 둘째 때는 그 비용이 또 부담되다 보니까 집에서 조리사님을 통해서 가정에서 했는데, 그 또한은 집이다 보니까 출퇴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무서운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것도 되게 무서웠고, 또 가시면 나머지 일은 사실 여자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일이 많아서 제가 조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게 조금 상당히 좀 미흡이 했었고, 세 번째는 셋째다 보니까 마지막이다 해서 이제 조리를 정말 잘해야겠다.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여주에 생겼다. 근데 되게 저렴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여주를 이용하셨어요? 네, 제 집이 여주여서 정말 그래가지고 여주에 예약을 해가지고 제가 올해 사실 2주를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1주를 좀 더 연장해서,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되게 저렴했고 안에 시스템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몸조리를 잘 해서 넷째까지 지금 마음을 넷째까지 한번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어제 신랑하고 또 얘기한 담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저번에 한번 가가지고 마지막 여주 조리원 가가지고 셋째는 더 깎아주자 그 얘기했는데 시행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직 고민 중이다. 아니, 고민 중이라고 말씀은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해서 벌써 결정했을 텐데. 이제 포천 내년부터? 네, 공공산후 포천이 생기면 그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좀 협의해서 조금 더 나은 혜택을 좀 드리고자 제가 얘기가 셋째는 좀 더 깎아주자.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더 거기서 절반 정도로 깎아주자 그랬는데, 넷째를 하면 아예 무료로 하고 좀 그런 것들 도입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실 부담인데. 좋은 생각이십니다. 역시 후보님이 꼭 되셔야겠는데요. 근데 역시 제가 도지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경기도 행정이. 한 말씀. 사실 주변에서도 셋째 낳았으니까 여주에는 넷째 엄마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넷째는 나라에서 키워주는 거야. 막 그러면서 우리들끼리도 부담을 조금 덜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혹시 넷째면 무료면 저희 또 엄마들도 너무 희망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고민 중인데, 셋째, 넷째를 낳으면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남은 산후조리 말고 출산 축하금 비슷한 격려금이 그 넷째면 아마 1,000만 원인가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많이 올라가게 할증 형태로 하는데, 저는 국가 출산 정책에 출산율을 높이자는 측면보다는 그 셋씩 넷씩 나오면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지원을 할증 형태로 좀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하죠. 혼자 키우기 어렵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다 키워주실 정도의 많이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3명, 4명을 키우면 그 자체가 하나의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죠? 올림픽 경기 나가야죠. 네네네. 저희는 7남매가 살아가지고. 저희도 현재 7식구예요. 네, 7남매가 살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살 터울로 이렇게 있으니까 위기에도 좀 있고요. 배우는 것도 있고. 근데 요즘은 다 아예 하나씩 나니까. 그 다음 분 또 질문을 좀 드려야 돼서요. 우리 그 오혜빈님도 이제 산후조리를 했는데 한번 어떻게 해주셨는지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저도 뭐 일반적인 산모들처럼 병원에서 아이 낳고 나서 이제 뭐 바로 산후조리원 예약한 곳으로 갔었는데, 뭐 그렇게 급하게 예약을 하지 않아서 그냥 남아있는 가장 가까운 곳 선정해서 집 근처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요.
요즘에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산후조리원은 예약이 꽉꽉 차서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뭐 비싼 가격 덕분인지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잘 민간 산후조리원 첫째나 둘째나 잘 사용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엄마의 그런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아이를 케어하는 부분 또 첫째 때 해보았지만 둘째 때는 모두 잊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챙겨주시면서 아이 케어는 기본적으로 잘 들어가셨고요. 그래서 만족하고 잘 조리하고 나왔었습니다. 네. 혹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으신 뭐 이유가 있으셨나요? 공공산후조리원 있다라는 거를 몰랐어요. 있었으면은 찾아보고 뭐 거리나 이런 것까지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걸 하면서 제가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도 왠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동사무소에서 설명해 주실 때 왜 산후관리사랑 뭐 지원 물품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주셨는데 왜 그랬지 했는데 조금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없어서 그랬죠, 없어서.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저 딴 동네에 있습니다. 예, 우리 동네는 없고 이렇게 해야 됐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습니다. 이제 숫자가 좀 많았으면은 그렇죠. 예,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 이 타이밍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이종현 원장님, 예, 한번 어떤지 원장님 직접 운영해 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이게 홍보가 많이 된 것도 둘째치고 정말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조리원은 564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공공산후조리원은 14개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뭐 의료원이나 이런 정말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말고는 민간을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정말 4곳밖에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후보님께서 경기도 도지사님 시절 때 만들어준 저희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취약계층도 물론이지만 산모들이 이용하기에 금액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가정의 경제적으로 사실 산모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들은 또 내 와이프가 출산을 했는데 조리원을 이용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의 가격 차이에 본인 남편들의 역할도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만회할 수 있는 게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족도는 산모님들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공공기관이 관여를 해주기 때문에 신뢰도 그렇고 감염 예방이라든가 이런 뭐 나라에서 하니까 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거는 옛말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신뢰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전 관찰실이라든가 음압실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격도 너무 착하니까 더 메리트 있는 곳으로 또 산모님들이 많이 또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정말 많이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께서 여주 산후조리원을 워낙 잘 운영하시니까 또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아니요. 텐트 치고 줄 선다는 네네. 얘기인데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송구스러운 게 참 문제네요. 텐트를 치고 그러니까 전날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새벽에 오신 분들이 예약 못하고 돌아가시는 게 저는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크게 돈 들지도 않더라고요. 다른 혹시- 투자이면 네. 4대강 이런 데 비하면 뭐 완전히 4대강 예산에 비하면 푼돈. 그렇죠. 푼돈이죠. 그 예산에 비하면은. 그분들 얘기하면 또 푼돈이고. 그 돌봄에 대한 좀 그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확실하게 투자해줘야 된다, 국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시면서 그 좀 감동적인 에피소드, 내지는 좀 재밌었던 얘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있으면서 정말 조금 재미있었고 감동적인 것보다도 조금 인상 깊었던 경우는 19년도에 저희 양평에서 8번째 출산하고 오신 산모님이 계셨어요. 8번째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큰애가 고등학생, 그다음에 막내. 그러니까 처음에 예약을 하러 오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방문 예약 사무실로 와서 예약을 했었는데 남편분이 정말 아기 양쪽에 이렇게 앞으로도 메고 뒤로도 메고 양쪽 손 잡고 산모분이 아기 하나 돼서 이렇게 한 번에 스캔을 딱 했을 때 이제 6번째인가 보다 했더니
8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명 했더니 학교에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조리하고 간다고. 그래서 정말 뿌듯했고 또 감동적인 사연은 1년 지났는데 아기가 첫 돌 이제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있다가 간다고 남편 퇴근하고 나서 정말 뜨끈뜨끈한 떡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희 직원들한테 주신다고. 근데 정말 거리가 1시간이 넘는 거리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조금 일하는 데 흐뭇한 뿌듯함도 느끼고 아무튼 지금까지 좀 훈훈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원장님, 민간 산후조리원이 많이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공공 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 그런 거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저렴하고 이걸 떠나고 또 저출산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기보다는 정말 출산하고 나면 힘들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좀 출산 후에 이런 산후조리에 대한 부분은 좀 나라가 좀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나 문턱이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정말 저렴하게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안전과 또 맡겼을 때 정말 마음을 좀 편안하게 엄마들이 산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거를 만들어주는 거는 어떤 수입적인 거를 떠나서 공공에서 조금 책임을 져준다고 하면 엄마들이 조금 가벼운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네, 후보님, 이 타이밍에 우리 후보님은 공공의료 정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사실 성남에서 또 정치에 뛰어든 이유이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공약을 이번 대선에서도 거셨어요. 네. 이렇게 산후조리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에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혹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열어야겠다라는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이유 내지는 관련된 스토리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국가 책임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세금 내는 건데 이게 치료나 건강 문제는 개인 몫으로 남겨놓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그러니까 쭉 어떤 어려움이 있나 출생에서부터 양육, 보육, 교육, 취업 이렇게 쭉 일정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칸이 빈 게 이제 청년 문제, 청년들 지원이 없더라 이런 거에서 좀 많이 했고요. 그 중에 신생아는 지원이 그냥 돈 얼마 주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근데 네. 딱 태어났을 때 제일 큰 부담이 이 산후조리원 이용비더라고요. 갑자기 한 최하 250만 원, 최하 평균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리고 서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라 제가 따져봤어요. 진짜 얼마 들까? 따져보니까 꼭 그렇게 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걸 민간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할 경우 비용이 얼마 정도가 들어갈지 기준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다라고 해서 성남시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게 다 대체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성남은 산후조리원이 많아요. 민간이. 그래서 항의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의 표준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했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예산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못하게 좀 심하게 해가지고 진짜 우스운 얘기인데 그 의원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야가 딜을 했잖아요. 이걸 허용하기 위해서. 법을 뭘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면서 이 산후조리원에 관한 법을 만들었는데 시행령으로 산후조리원이 민간시설이 있는 곳은 할 수 없다고 써놔가지고 대통령이 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예 못했죠. 꽤 오랫동안 아쉬웠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긴 했지만 지금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예를 들어 기초 시군 단위로 경치 좋은 곳, 환경 좋은 곳 이런 데다가 좀 몰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여기 출연하신 분들이 사방에서 멋지다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 꼭 대통령 되셔야겠어요. 아니, 저는 인기 많네요. 출산에 따른 요양을 가자. 국민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해주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포천 이런 데 자리를 좀 경치 좋은데, 네? 주차하기 좋고 딱 창문만 열어도 이렇게 쫙
트여 있고 막 이렇게 이런 데로 해라 그래가지고 여주는 좀 아쉽죠. 근데 다른 데 그렇게 좀 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아이를 낳고 힐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서적으로. 맞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자리에 우리 전문가도 한분 나오셨어요. 우리 이현주 교수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정도로 산후조리에 대한 그런 관심이 크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정책 제안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산후조리원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8월 16일에 여성 관련된 공약을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그 임신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기형아가 태어날 경우에 산재보험을 적용해주겠다라는 공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선 후에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 공약을 추진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요청하신 부분들이 실제 그게 저희 그 여성 공약 중에 적용이 되어져서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상 그 임신 노동자들이 업무 환경으로 인해서 태아에 영향을 미쳤을 때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태아도 산재보험 처리가 되도록 이 산재보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된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 환경이 많이 변화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이 산후조리원에 관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과연 산후조리가 과연 민간 영역이냐 공공 영역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의료와 서비스가 같이 혼재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산모의 75%가 지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대다수의 여성들이 왜 이 고액의 돈을 내고 산후조리를 이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정상분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2박 3일 입원하고 있고요. 제왕절개는 3박 4일 정도 입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산모들이 몸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산욕기 합병증에 이제 그 두려움도 있고요. 또 신생아의 경우에는 목욕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물에 빠져서 죽으면 어떡하나. 또 수유 잘못 시켰다가 애 살에 걸려서 사망하면 어떡하나. 또 여러 가지 불안들로 인해서 그러면 결국엔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데 전에는 이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친정어머니나 시댁어머니가 돌봐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핵가족화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지금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의 지지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돈을 마련해서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고액의 지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최소 55만 원 실태 조사에 의하면 최고 2,6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47배에 이르는 그런 가격 차이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생아의 집단 감염, 또 아이를 떨어뜨리고 학대하는 이런 일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한국소비자원의 그 피해 처리 건수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산모의 피해가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출산이라는 것은 그럼 성격이 뭐냐라는 겁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질병도 아니고 부상도 아니고 아주 보편적인 자연적인 과정인데요. 건강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국민의 부상,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따르는 부분들은 보험급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출산이 건강보험법에 왜 들어가 있는가? 바로 이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하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후조리원은 이 보편적 서비스가 이제는 민간의 영역으로 그냥 맡겨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리원의 인력, 시설, 장비, 설치 기준뿐만 아니라 적정 가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서비스의 표준화, 그다음에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그리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일반적인 거래로만 맡길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네, 전문가 말씀, 예. 역시 전문가 말씀 들어봐야 됩니다. 태아 산재법,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 제 환노위입니다. 환노위 의원들 통과시켰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게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지 뭐 지금 하면 되지 뭐 나중에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할 수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하시면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또 건강보험에서 출산 관련해서 분명하게 예산 지원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 교수님 해주셨는데 이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본을 통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뭔가 좀 많이 바꿔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이제 형법 공부를 했는데 이 산모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가지고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적절하지 않은 얘기긴 한데 그 산모가 영아에 대해서 뭔가 해코지를 했을 때는 감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체적으로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산후 우울증. 그래서 가해행위라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행태인데 그런 것들도 좀 책임을 져줄 필요가 있는 거고 집에 가 있거나 할 경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이를 낳고 또 뭐 기른다고 하는 게 좀 그냥 전체적으로 행복한 과정이면 좋겠는데 잘 안 되니까 출산하고 출생하고 난 다음에 한 2, 3주라도 좀 진짜 좋은 환경에서 좀 행복하게 부담 없이 야 국가가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는구나 든든하네 이런 생각하게 하는 게 좀 매우 중요하다고 보죠. 뭐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 대폭 좀 확대하는 게 우리 공약이기도 한데 실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경치 좀 왜냐하면 이거 산모들은 시끄러운 데 있으면 안 되거든 또. 근데 의료진은 준비돼 있으되 정말 이게 교통 좋고 전망 좋은 데다가 이렇게 지어서 좀 그 자체가 힐링이 될 수 있게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네, 우리 손자가 혹시 좋네요. 덕을 볼지도 모르잖아요.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막 들나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쪽에서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이번엔 그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우리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먼저 광주에 계신 우리 김은혜님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아까 했는데요. 네, 그 제가 새치기해가지고. 음소거 눌러주시고요, 김은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근데 안녕하세요. 김은혜님하고 임진실님이 복장이 똑같아요. 네, 여기는 여주 공공사무조리원에 있습니다. 조리원 안에. 네. 와. 네. 네, 뭐 하실 말씀 하시죠. 네. 아마 제가 여기서 제일 다둥이 맘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넷째 아이 출산하고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아기를 넷이나 낳았으면 좀 그 몸이 좀 피곤하고 좀 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건강하세요? 좀 걱정스럽네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4번의 출산 경험으로 인해서 출혈도 많고 몸에 부종도 심해서 거동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조리원 와서 여기 조리원 선생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 덕분에 많이 지금 회복되고 붓기도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장인이 네. 선생의 롤 모델? 네, 맞습니다. 지금 산후 복장 보고 사실 마음이 약간 찐했어요. 네. 그 2주가 정말 행복했고 일주에 더 특혜를 받았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하루하루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이제 사회 나오잖아요. 그 2주의 행복감은 정말 내가 힘들 때 그래 맞아 나 여주 산후조리원에서 맛있는 음식과 선생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셨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조리원이 충분히 혜택 누르시고 충분히 즐기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군요. 나오면 뭐가 딴 게 기다려요, 그죠? 그렇죠. 나가는 순간 이제 빠이빠이. 험한 세파가 기다리고 있군요. 그렇죠. 네. 네, 다 선배들이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으면 오래 있을 하는데 이게 사실 오래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정해진 기간이 있고 또 입소할 때도 좀 어렵게 들어가셨죠? 네, 제가 입소할 때까지만 해도 새벽 만삭의 몸으로 8개월 된 몸으로 새벽 2시에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3번째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정원이 정해져 있는 커트라인이 들기 위해서는 빨리 가서 줄을 서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첫 번째 오신 분들은 전날 저녁 7시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룻밤을 주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런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이 보편화돼서 저희 같은 산모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호응이 되게 높으신데, 또, 그건 직접 이용해 보시고 좋다고 하시는 것도 있는 반면에, 또 막상 이용하려고 하는데 좀 망설여진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하신 분들 한번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김남혜님, 네, 한 말씀 네.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케이스고요. 그나마 이제 첫째 때 저렴한 조리원을 찾아서 병원에서 이제 2, 3일 정도 기다린 후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강남에 사는 친구랑 비교를 해보니까 2배 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요가나 이제 다른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서비스적인 면에서는 만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은 있었고요. 둘째 때는 저도 가보고는 싶은데, 이제 출산 후에 마사지나 뭐 운동 아니면 뭐 쉼 같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봐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옆에 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김은혜 씨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김남혜 씨. 예, 김남혜 씨 아기.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김은혜 씨 얘기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왜 줄을 세우냐. 줄 서는 사람 자격을 정했어요? 아니요, 그냥 선착순. 선착순인데, 이게 이제 인터넷 추첨을 해도 되고, 또 인터넷 선착순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손가락 순서요. 저건 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유가 있을 것 예약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송파의 송파 공공산후조리원이 인터넷 접수를 하는데 1, 2분이면 마감이 그렇죠.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분들도 컴퓨터나 이런 데 익숙하지 않으신 다문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정작 이용해야 될 분이 이용 못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가장 보편화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진짜 했거든요. 그랬을 것 근데도 그게 방법은 선착순으로 오셔서 하는 방법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꽤 민원이 나올 수 있는 사안 같은데, 우리 김은혜 씨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가서 몇 시간 줄 섰잖아요.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네. 이거 부당하다. 이거 왜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 접수하고 추첨을 하든지, 인터넷으로 선착순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아니면 줄 서는 게 그래도 차라리 정성 있고 뭐 그런 사람이 하는 거니까 괜찮겠다 싶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적으로 확실히 민간보다는 경제적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들여서 선착순으로 서는 거에 대한 불만은 많이 없었지만요. 인터넷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이게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커트라인 안에 들어서 했다는 거에 대한 큰 불만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다 보면 밖에서 난리 새서 이렇게 줄을 서는 게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이렇게 공공산후조리원이 경기도에도 많이 여러 군데 생겨서 좀 이런 줄 서는 현상이 좀 분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원장님, 저게 실제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공정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공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한 번에 몇 명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받겠죠. 그러면 신청을 받은 다음에 뭐 그건 와서 접수하든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든지 한 다음에 일정한 숫자 안에서 추첨을 하든지. 아니면 그럼 그걸 더 민원이 많이 그 이제 발생될 수 있어요. 불신이 생길.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두 달 전에 예정 달이 2달 전이면 이제 예약을 이제 매월 첫 달 평일에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은혜님처럼 8개월 때 대부분 산모가 오시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점점 이게 몇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 오신 분들이 정말 이건 조금 그냥 에피소드인데요. 오신 분들이 이렇게 훈장처럼 여기에 오신 순서대로 여기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남편들이 많이 오셔요. 산모들은 이제 만삭이고 힘드니 그러면은 이렇게 봐서 산모가 오신 팀은 그 남편들이 차에가 계시라고 순서대로 저희가 다 알고 계시니 되면 부르겠다고 이렇게 또 배려도 또 각자 오신 분들이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미담으로 듣기에는 저희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좀 더 공정하고 조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고 저희가
그 거기를 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아예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급하다 하면은 인터폰을 통해서 들여는 보내는데 그 내부에서 기다리게 해드릴 수 없는 또 그런 구조예요. 하여튼 그거는 한번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뉴스에 나오기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어도 산모를 이 추운 겨울에 다 길에다 세워놨단 말이야. 제가 다행히 지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저희가 그 숙제는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네네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 빨리 대통령이 돼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인터넷 접수할 수 있게. 네? 해법이 이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더 많이 늘리는 게 가장 큰 해법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네네 정말 좋은가 봐요. 근데 이제 우리 또 여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해 보시기도 하고 또 이용해 본 적이 없지만 또 우리 김남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임신 중이시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용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우리 권아름 씨 같은 경우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해 본 적이 없으시죠? 예, 권아름 씨는 또 어떤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산후조리 관련해서? 네, 저는 쌍둥이 출산하면서 2018년에 아이들 출산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이야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지역에는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양육비 부담이 계속 앞으로 늘어날 거니까 출산 시 육아용품 구매도 그렇고 조리원은 공공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게 앞에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뭔가 민간보다 좀 서비스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이제 저출산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출산할 때부터 격차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누구는 뭐 2주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쓰기도 하고 누구는 조리원에 갈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엄마들 사이에서는 부모님들이 출산 선물로 조리원 비용을 대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격차 없는 산후조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주하는 강원도에도 아직은 공공산후조리원이 많이 없고 아마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민간의 반발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후보님께서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조리원이 천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리원 나오면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이제 천국에서 나온다 이런 말인데 저는 이제 조리원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육아 천국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후보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서비스 공공자가 붙으면 뭔가 나쁠 것 같은 그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제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 거는 전부 싸구려. 그 다음에 안 좋은 쪽. 공공임대. 뭔가 이게 나쁜 것 같고, 이게 막 정말 평수도 작고 어디 위치도 나쁘고. 공공의료원. 이거 뭔가 병원 고치러 가다 더 병 걸릴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성남 시립의료원 만든다고 하니까 반대 논리가 딱 그거였어요. 아니 그런 그 속된 말로 후진, 그 더러운 병원을 돈 들여 짓겠단 말이냐. 그랬는데 지금 성남시립의료원이 성남에 있는 웬만한 대학병원보다 훨씬 시설 인력 정이 좋습니다. 가보면 이제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그 여주 공공산후조리원도 민간보다 결코 나쁘지 않죠. 다만 이제 비용이 예산 지원이 되니까 좀 낮은 것인데, 근데 민간의 특장점들이 있거든요. 나는 뭐 요즘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니고 뭐 훨씬 다른 서비스가 있는 그런 데 가겠다는 분도 많아요, 사실은. 뭐 평생 출산 한두 번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해주자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거의 민간이 이용하고 기본 베이스는 국민들이 다 선택할 수 있게 큰 비용 들지 않고 쾌적하게. 잠시 천국을 2주라도 누려보는. 저는 그 천국 얘기하는 게 슬프네요. 얼마나 삶이 힘들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조리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오는 순간 아이와 함께 이제 전쟁이 시작이죠. 육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이런 좋은 그런 정책들, 이제 이런 것들이 엄마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반상회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낳기 좋은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촘촘하게 저희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정책이 참 많을 텐데요.
오늘 또 임진실 님도 한 말씀 또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실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진실 님?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저희 김은혜 씨가 말했던 그 산후조리원 첫 번째 텐트 친 사람이 저희예요. 저희예요. 저녁 7시에 와서 그 다음날 7시까지 저희 남편이랑 저희 친정엄마가 서 계셔주셨는데 화장실도 꼭 인터폰 안 누르고 옆에 있어요. 옆쪽에 공원에 있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네. 일단 아이 낳기 좋은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주제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말하려면 아무래도 복지면을 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은 혜택이 공항 주차장 그리고 KTX 할인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 시국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공항 주차장을 쓰려면 얼마나 쓰고 KTX를 타려면 얼마나 타겠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복지를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아기 보험에 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아기 보험은 태아보험을 먼저 들어요.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근데 극단적인 이상이 있지 않은 이상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왕절개든 자연분만이든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실비나 이런 건 적용이 안 돼서 그냥 계속 돈만 나가고 있고요. 이런 면이 이재명 후보님께서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데,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이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11월 16일 이전 출생신고를 마친 애들한테는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11월 말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22년도 1월생 애들에게는 새로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제 막 12월에 태어난 애들은 1개월이 지나면 바로 2살이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점이 태어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애들 개월수로 지급이 되는 게 저는 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네. 네, 이런 거를 좀 고려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아이 낳기 좋은 나라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부족하거나 약간 모순적인 부분들을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건강보험에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이제 비용을 좀 내줘야 된다. 사실 지금 분만 관련해서는 많이 이제 저렴해진 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왕절개라든지 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약간 비급여처럼 이렇게 비용이 지불되는 게 좀 생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산모님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민간보험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책임져 주는 데 있어서 복지 영역,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영역에서 조금 더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 아까 후보님께서 열심히 폭풍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이정현 원장님이 여기 앉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떨린다고. 후보님 옆에 앉아있는 게 떨려서. 전에도 봤는 것 같은데. 근데 옆에 앉아있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셔갖고 아마 오늘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또 이렇게 후보님이 촘촘하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어떤 이제 발전을 위한 또 이렇게 지원들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어요?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 한마디 또 해보시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더 공공에 충실한 아주 정말 기본에 충실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다시 거듭나면서 운영을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그 예약 순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임산부들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추위에 떨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은 여주는 사실은 13개 병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병실을 많이 이제 만약에 새로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병실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내가 사실 여주 산후조리원 가면서 그게 좀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초 인력 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의료진 이건 사실은 13명만 커버하기는 아까운데 대기해야 되니까 간호사 뭐 이런 건데 차라리 좀 넓게
좀 많이 지어서 그렇게 효율적이겠다. 비용을 좀 줄이고 많은 사람 혜택 보겠다 싶었는데 그게 좀 어려웠고 앞으로는 정말 좋은 자리에다가 예를 들면 어차피 이제 의료진 필요하고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넓게 많은 사람이 쓰는 게 뭐 동네 지역 경제에도 좋고 저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맡았는데 사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그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신생아실 경력 13년 차의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병원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 최초의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지금 산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가 힘들고 어려운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우리 후보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고 또 직접 성남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뭔가 사업을 하고 그 행동에 옮기셨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말 못하고 아이를 낳아야 될지 또 낳아서는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게 오롯이 그 엄마들만의 고통으로 이렇게 전가되는 그런 우리 사회에서 사실 이렇게 작지만 이 관심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라서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이렇게 진심 어린 관심을 계속 보여주고 계셔서 우리 국민 반상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아마 마음이 좀 따뜻해졌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댓글을 열심히 또 남겨주셨거든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의견들을 남기셨는지 우리 후보님께서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이거 공공산후조리원 만들려고 장소까지 건물까지 다 봐놓고 훌륭하세요. 예산까지 다 해놨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 분이 나빠요. 워낙 강력하게 난리를 쳐가지고 그거 못해서 정말 아쉬웠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세라핀님께서 첫 아이 때는 힘들어서 산후조리원 못 갔었는데 비싸서 진짜 맞죠. 저것 때문에 사실 제가 시작했고요. 정유현님, 이 세상의 엄마들 응원합니다. 우리 엄마들 응원받아 마땅합니다. 네, 저도 응원합니다. 파란별님, 환경 문제, 복지 문제 좋아지면 아이 낳을 생각 들 것 같아요. 아, 이런 세상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못 갖고 있군요. 이 다 이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죠. 네. 이대근님, 많이 듣던 이름인데. 베이비박스 아이들도 돌봐주세요. 아, 며칠 전에 베이비박스 이거 이제 운동하시는 분 그분 제가 만났는데요. 슬프죠. 꽤 연간 몇백 명씩 들어온다고요. 저희가 엄마 없는 아이들 신기하죠. 잘 도와달라. 맞는 말이죠. 자, 파랑새님께서 한 명이라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나나나님, 맞아요. 조리원 너무 비싸요. 싼 데도 있긴 있죠. 조금. 거의 없지만. 자, HHY님, 공공의료기관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공공의료 비중이 10%도 안 되는 아주 저 후진국보다 공공의료 비중이 낮은 나라죠. 네. 코로나 사태를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다 100% 공감합니다. 핫썸머님, 공공산후조리원 늘립시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산후 우울증 무섭습니다. 이 진짜 무서운 거죠. 네, 맞습니다. 심리 상담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합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그래서 경치 좋은 데도 산후조리원 지어야 된다니까요. 자, 강창수님, 아이들 지원은 확실히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최연서님, 4대강 투기했던 예산을 복지 돌봄에 쓰면 출산율이 이 정도지는 않겠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한 개 짓는데 한 50억 정도 들거든요. 네. 50억 정도 드니까 그 저기 20조면 몇 개 지을 수 있는 거지? 계산돼요? 20조 4, 500, 400개? 5,000개? 400개 아니고 5,000개? 4,000개요? 우리나라 다 지어도 400개면 되는데. 자, YJ님, 재택 산후조리원 인력을 많이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산후조리사 그 얘기죠. 하여튼 이것도 계속 늘려야 되겠죠. 자, 정유현님, 몸조리 잘하시고 나오세요. 애국자 분들이시네요. 네. 특히 아까 넷째 낳은 분. 네. 강성애님, 공공을 최상급 기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바로 저겁니다. 공공자를 붙은 게 훨씬 시설이 좋고 비용도 싸다.
라는 걸 보여줘야지. 공공 그러면 싸구려. 이거는 사실은 이게 19세기 마인드죠. 21세기의 공공의 책임은 국민의 돈으로 하는데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그렇죠. 가장 좋아야죠. 네, 고맙습니다. 아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또 이현주 교수님 그래도 전문가 정책 제안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네. 이재명은 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공감됐고요. 벌써 감사합니다. 여성 공약 벌써 지켜주셔서 네. 예, 그 실천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 여성들이 기꺼이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성들이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 상황인데요. 그런데 실제 여성들은 지금 여성 공약들도 보시면 다 여성들을 위한 공약이기보다 아이를 돌보는 거 다 지원 정책이고 여성 본인, 아이 낳은 본인에 대한 정책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 건강들을 우리 국가가 직접 챙겨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건설 그 구축은 우리 대한민국 여성 특히 이 가임 여성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네. 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가 이제 국민반상회라고 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한다고 하는 건 정말 슬픈 일이죠. 네. 누구나 자녀를 낳고 기르고 또 행복한 가정 꾸려서 오손도손 살고 싶을 텐데 이 출산 또는 출생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결국 우리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누구 말씀처럼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그 자체가 행복일 수 있어야 되니까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 주신 거 고맙고요. 우리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 국민 반상회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갖고 다시 또 찾아뵙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